요즘 제로와 프리는 이 시대의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욕구를 담는 그릇이라고도 하죠.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무의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싶은 걸까요? 먹는다는 행위에서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한 채로 먹겠다는데 많은 이들이 호응했기에 지금 제로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21년 기점으로 소셜상에서도 일반 콜라보다 제로 콜라 언급량이 더 많아졌는데요. 햄버거를 먹을 때, 피자를 먹을 때, 치킨을 먹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같은 제로 음료수를 찾죠. 콜라뿐만 아니라 제로를 수식으로 달고 나온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뭔가 제한하고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욕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건강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을 허용하게끔 만들어준 마법의 단어, 제로. 사실 칼로리와 당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와 경험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현대인의 식습관도 적정함보다 과도함에 가까워지면서 과도한 선택지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로와 프리는 억압이 아닌 대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로 콜라는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담 없이 입안이 깔끔해지는 기분을 위해서다. 좋아하는 것을 먹되 양을 줄이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약간의 포기만으로 기분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인지하고 열광하는 제로의 역할인 거죠. 이렇게 제로, 프리 같은 우리 삶에 녹아있는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렌드 속에 현재 사람들의 심리, 생각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19,000여 개를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로 완성된 2024 트렌드 노트에서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데요. 알고리즘은 내가 보던 컨텐츠들을 깊이로 이끌지 너비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조금 쉽게 설명해보자면 요즘은 점차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같이 모여 TV를 보는 일은 정말 드물어졌고 유튜브나 OTT, 이제는 개개인의 구독 분야도 다 다릅니다. 이것은 저마다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저마다의 프레임에 갇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행간을 공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MZ세대 같은 추상적인 용어들로만 세상을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세대가 바라보는 세상은 뭘지 궁금해해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행동이 아닐까요? 새로운 사회현상, 트렌드를 나의 필터를 거쳐 타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 중 하나를 다각도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트렌드 중 많이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 호불호가 강한 키워드 중 하나인 오마카세입니다. 오마카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SNS에 올리기 위해서 간다, 한 끼에 그 큰 금액을 지불하는 건 사치다 등등. 요즘은 오마카세 하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오마카세는 왜 트렌드 중 하나로 들어온 걸까요? 집, 자동차, 명품 가방 같은 큰 사치와는 달리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가격, 일상적으로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치스러운 느낌은 들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긴다는 기분과 또 오마카세 식당에서 랜덤하게 나오는 음식을 재밌게 생각하죠. 이 오마카세 단어의 본질을 알면 좀 더 다른 시야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마카세는 일본에서 온 말로 핵심은 예측할 수 없는 대접을 받는 즐거움. 이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오마카세는 현재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습니다. 일식의 오마카세, 고기 중심의 우마카세, 커피 중심의 커마카세, 차 중심의 티마카세.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함에서 새로움을 느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오마카세는 비록 작은 사치일 수 있지만 경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치라도 남들이 다 하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모두가 명품을 사면 사실상 명품이 아닌 것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마카세 예측 불가능성은 오마카세를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특별한 경험으로 요리를 접하는 것. 그날 그 시간에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대접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즐기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낯선 공간에 가서 새로운 환경과 기분을 느껴보는 경험이 있듯이 오마카세 트렌드도 이런 경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SNS와 비교되는 삶 때문이기도 한데요. 타인과 스스로에게 수많은 목표 및 성취가 요구되는 오늘날 우리에겐 자기자비 행동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죄책감이나 책임감, 그리고 피로감을 덜어내는 것. 풀어 이야기하면 자기자비는 자비를 자신에 대한 자비로 좁혀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한 개념으로 자신의 고통을 피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덜어내고 자신에게 친절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영양소 과잉부터 자의식 과잉, 생각 과잉까지 과잉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제로와 프리의 성향과 함께 사람들의 해방 욕구가 늘어나는 것은
완벽주의, 관심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이분법적 관념에서 벗어나 타인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좀 더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자기자비 사회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유행하는 것에 따라다니거나 신조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식생활, 주거 공간, 자기관리의 변화를 관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트렌드는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 의사소통의 변화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다리던 휴가나 완벽한 몸매 관리하기, 좋은 집 소유하기 등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내면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우리 무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부정적 편향을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3000개 중 긍정적인 단어는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2배 정도 더 자주 사용한다는 셈이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리고 사용하려고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온통 문제중심적 사고로 흘러갑니다. 특히 TV 뉴스에서는 더더욱 문제 이슈가 많이 보도되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을 잘 파악하고 나를 격려하고 돌아보며 포용하는 균형된 생각과 행동들이 쌓이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꺾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24 트렌드 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 이상으로 정신적 위안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